인간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은 환경 속에서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상호작용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개념으로서 환경은 상황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때 만약 상황 속에서 인간의 경험의 과정과 결과가 인간의 계속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즉 비교육적인 것이라면 피해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 듀이는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중에서도 인간이 기존의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총체적 습관, 지식, 기능, 태도, 역량 등 그러한 습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소 불편한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정의하며 따라서 사고하고 탐구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이 문제 상황이 교육적 상황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과 환경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으로서 문제 상황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본인의 상태와 지속적인 성장에 자극을 주는 환경의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적 의미를 갖는 문제 상황을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자치혁신은 학생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생자치에서 문제란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결을 통해 더 나은 삶, 즉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자치에서 다루는 문제란 자발성과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불편함을 구체적인 문제로 정교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감각을 습관화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내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들에게 문제의 씨앗을 찾아보게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씨앗이란 인간의 총체적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비롯 성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문제 발견을 어려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를 찾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찾도록 안내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발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년 초 혹은 학기 초에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때로는 대략적으로, 때로는 세밀하게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발견토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안내하죠. 우리 인간은 욕구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욕구를 충족하느냐 혹은 충족하지 못하느냐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는 편안함을 느끼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학교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고 그 뒤에 주변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문제의 씨앗으로서 불편함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촉진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이는 현재보다 다소 편안한 상태, 즉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상태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불편함의 감정을 통해 문제의 씨앗을 발견하게 한 뒤에는 문제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같다라고 지도합니다. 문제 상황은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은 인물 그리고 배경과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인물들이 특정 배경 속에서 특정한 행위를 한 것,
그것이 곧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의 씨앗에서 나아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을 구성해낼 수 있는 재료로서 연상되는 인물, 배경, 사건의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발산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재료 키워드를 모은 뒤에는 그것들을 조합하여 사건 문장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발견하게 지도하는 과정은 절차상에 있어 글쓰기를 지도하는 과정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어를 조합하여 사건 문장을 만들고 다시 이 문장들을 조합하여 사건 문단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앞선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이자 이어질 결과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견한 사건 문장들은 상호간의 인과관계로 엮어낼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 문장을 만든 뒤에는 그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유목화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그것이 정말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개인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견한 문제가 학생자치를 통해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과 욕구를 마주하는 공감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해결할 만한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문제인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서 판명된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공동체적 욕구의 차원에서 해결이 절박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따져보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문제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함께 해결할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내한 문제 발견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한 뒤 앞으로 이어질 문제 해결의 동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 미래 상황을 꿈꾸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행복을 확인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며 얻게 될 성장의 경험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문제 발견의 마지막 단계는 이처럼 문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토록 하는 것, 즉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자치 혁신은 학생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구성원과 함께 공감하며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해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어질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자치 혁신, 그것은 결국 학생 주도의 문제 발견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